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자, 이번에 검찰의 2차 소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2차 소환 조사 내용도 궁금하고요. 언론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당시 상황 어떤지, 그다음에 카톡 내용 이런 것도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이 사안도 한번 또 되짚어 보고 이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가 또 어떻게 돼야 될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저랑 이제 하게 되신 건데 네. 자주 좀 뵙도록 하겠고요. 저랑 또 처음 하시니까 인사 말씀 그래도 한번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박정호의 핫스팟 예,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인기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덕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2차 소환 조사 받으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현장에 출석하시는 모습 생중계하고 들어가시는 모습 봤었는데 어떠셨어요? 2차 소환 조사 어땠는지, 어떻게 조사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1차 때는 네. 사실 고발자가 누군지, 고발인이 누군지도 거의 모르고 출두한 거예요. 피고인 신분이니까 뭔가는 이제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가 없고 고발을 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출두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비슷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거 침입, 스토킹,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이런 비슷비슷한 게 많이 이렇게 고발이 돼 있어요. 네. 영등포 경찰서에 5건, 서초 경찰서에 몇 건, 경기 남부경찰청 몇 건, 공수처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네. 검찰들도 그냥 해쳐 모여 해가지고 다 중복되는 거는 이제 한 번에 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출두할 때는 듣보잡 단체인데 무슨 활빈단? 활빈단이라는 단체가 고발한 거랑 서민위라는 단체가 고발한 거 가지고 네. 이제 내가 질문을 받은 거죠. 아하. 그렇게 질문을 받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총론에 입각해서 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을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조사 질문에 충실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주고 그것뿐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했고 고발 그런데 더 들어온 거. 놀라운 거는 네. 검사가 저한테 12시간 조사할 때 그 질문 내용이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내용 가지고 다 이 기초를 삼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왜 그랬대요? 구영식 기자하고 구영식 기자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은 매체에 거? 출연했지만 네. 왜 오마이뉴스를 했는지 몰라도 신뢰가 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하. 거기에서 내가 했던 워딩들, 발언들을 다 끄집어내서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화면 캡처도 많고 아, 그랬어요? 그 워딩도 많았고 그 기억이 나고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2차 때는 김건희 여사와 나눈 이제 대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와 나눈 이런 녹취록, 네. 문자 그리고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라고 하는 분과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보훈처 직원과의 사무관의 직책인데 그분과 통화 나눈 녹취록 네. 이런 걸 이제 제가 제출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카톡 전문을 제공해 줬거든요. 카톡 전문. 예. 그 바로 앞날은 이명수 기자가 출두할 때 그거를 제가 제출했어요. 이명수 기자가 출두하는 날 네. 카톡을 미리 전문을 다 제출을 해서 그래야 내 질문이 또 짜지니까 하루 동안에 그래서 카톡 내용 미리 주셨군요. 카톡 내용 교차 검증하는 거라 네. 그리고 녹취록 제출한 거 가지고 하여튼 10시간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답변을 하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1차 때와 2차 때 이제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달라진 게 있을지요? 그냥 이런 현장 분위기는 엄청 좋죠. 잘 해주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먹을 거요? 먹을 것도 잔뜩 싸놓고 과일, 음료. 조사받는데 조사실에? 정말 간식 먹을 만한 간식들도 제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모여져 있고 네. 잘 해주고 그다음에 1차 때는 이제 여성 한 명 수사관과 네.
남성 3명 수사관 그리고 검사 1명이 있었는데 뭐 2차 때는 남성 1분이 빠진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받았고요. 잘 받았다. 예, 뭐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셨겠네요. 예, 예.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죠. 뭐 제가 안 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질문을 안 한 거 있으면 이것도 질문해달라 그래서 또 답변을 해줬고, 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 혐의나 이 권력을 사유하고 본인에게 남편의 대통령직을 본인에게 집중화하고 사유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을 이원화해가지고 본인이 인사청탁 이권계의 국정농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줬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던 겁니다.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근데 불행하게도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네. 시도한 청탁은 절반은 반응이 없고 절반은 반응을 보여서 대통령실 직원이나 해당 부처 관계자를 이렇게 통화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까지. 그러나 청탁의 시도만 됐지 완성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요. 네. 예.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게 조사가 진행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왔듯이 맨 처음에 이 명품백을 주게 된 것도 만났을 때 선물 주고 이제 만났을 때 뭔가 청탁을 받는 듯한 그 전화 통화를 듣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취재에 들어간 거 아니 언더커버 취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렇죠. 그 핵심을 봐야 되는데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하는 그런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러면 언더커버 취재 이 자체를 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걸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이러면 안 된다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네. 제가 뭐 2번을 조사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패싱하겠습니까? 막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 김건희 여사가 금융위원 임명하는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내가 강조하고 리포트했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금융위원이 그럼 누구냐라고 자체적으로 또 조사한 게 있더라고. 뭐 그 이제 그날 이후에 금융위원회 임명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아마 관계자를 소환할 것 같고 그리고 의지는 있더라고요. 뭐 이제 뭐 그래요. 대통령실 직원, 보훈처 직원, 뭐 조모 과장 직원, 비서 이런 분들의 연락처도 다 확보했고 네.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기 전에 그런 분들을 또 소환할 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소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일단은 그 주변 인물까지는 갈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맨 마지막이겠지만 맨 마지막에 네. 소환 여부를 이제 저울질할 때 그냥 여기서 이 사건은 뭐 소환을 안 해도 네. 이거는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본인들이 검찰 측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화끈하게 예. 지금 뭐 이원석 총장 뭐 사실 내가 조사받는 날 수사 라인이 다 교체됐잖아요. 본인은 어디 지방 순찰인가 어디 가 있는 동안에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또 올라오고 네. 나 같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칼 뽑을 것 같은데 맞짱 한번 멋지게 뜨고 물론 그러면 좋은데 이제 그렇다고 뭐 그 침묵으로 얘기하다가 침묵으로. 예. 그래서 어찌됐든 두고 봐야 될 사안이지만 네. 현재로선 제 앞에서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가 다 달라요. 나를 수사한 검사, 또 이명수 기자를 수사한 검사, 또 백은정 대표를 수사한 검사가 다 다른데 네. 저와 관련된 참고인 조사 중에 그 권성희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 분리수거하면서 주신 분 그분의 얘기를 이제 제가 많이 메모를 해놨어요. 그분이 막 신바람 났어요. 요즘 막 언론 인터뷰하느라고 JTBC 그다음에 뭐 매불쇼 그다음에 뭐 배운기 앵커 정어리 TV 이런 데 막 나가서 하는 걸 종합해 보면 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이미 제출
그 책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미 제출을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수사관이.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이 그 책을 갖고 있음으로써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얘기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수고하려는 의미도 있고 증거인멸의 소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걸 본인한테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의 제출을 요구합니까? 그 자체가 뭔가 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방탄수사 조사지 뭐 그게. 그리고 전혀 이건 제가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네. 최재형 목사하고 얼마나 아는 사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엉뚱한 걸로 막 이제 뭔가 번질하고 관련 없는 거를 그리고 15권을 주셨으면 15권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데 제 책만 4권을 가져오라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뭐 책이 혹시라도 최근에 자기적으로 몰래 갖다 놓거나 뭐 이렇게 자작극인 걸로 예. 하기 위해서 그 책에 대해서 아주 사진을 바코드 인쇄 날짜 다 찍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보면 네. 이 양반들의 생각이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뭐 여사의 어떤 뭐 네. 편을 든다거나 방탄수사 쪽으로 가거나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심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검찰이 접근해가지고 철저히 수사하느냐라는 건데 이원석 총장이 그러니까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거는 언론 앞에 리스윙크 아닙니까? 그거는 늘 뭐 하던 얘기인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정말 이런 생각에 김건희 여사 소환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 그건 뭐 봐야겠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뭐 소환될 거는 이것뿐입니까? 뭐 이체 양명주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건 다 소환을 부름을 받으셔야죠. 네. 조사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검찰이 현재까지는 의지가 있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환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억울하다고 이거는 주거 침입 당한 거다. 스토킹을 당한 거다. 또 북한 빨갱이 같은 목사가 해가지고 이거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거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디올백도 공작금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 났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억울한 걸 와서 소명을 해라 이거지. 와서 소명하시오. 부를 수 있잖아요. 억울해서 나한테 그렇게 고발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신 분이 억울하면 와서 진상 규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당당하다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발을 한 단체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깨시민 분들이나 기자분들 계시면 고발 사주 부분을 좀 취재해 주시고 파헤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활빈단이고 서민이고 한기총이고 자유통일당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건에 왜 고발을 합니까? 나는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공익을 위해서 뭐 일하는 단체, 뭐 정당도 있고 뭐 단체도 있는데 이게 다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왜 고발을 하겠습니까, 저를?